예, 미국 경제 어제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쇼 한밤의 미주라. 오늘은 11월 1일 금요일이고요.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권다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을 11월 첫날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차게 출발을 좀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네. 하루에 시청자분들을 하루에 2번 만나더라고요. 네. 새벽에 만나고 그리고 저녁에 만나니까 하루에 2번씩 얼굴을 뵙는 저희 한밤의 미주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11월 1일 금요일인데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미국에서 저희 방송 직전에 나왔습니다. 아마 네. 시장 참여자분들은 다들 보고 오셨을 텐데 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거 맞아요?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거 맞냐고 저한테 2번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 맞냐고. 좋은 쪽으로 지난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잘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거꾸로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10월에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12,000건 네. 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예상치가 11만 3천이었거든요. 10만 건 이상이었는데 네. 지금 8분의 1 토막이 난 그 고용자 수를 냈고요. 물론 네. 실업률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숫자가 세 자리인 것과 두 자리인 것은 너무나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까?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 들어오면서 사실 오늘 아마존, 애플은 그렇다 치고 네. 아마존과 인텔이 새벽부터 조금 올라주면서 호조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방송에 들어왔는데 이게 마음처럼 받쳐주질 않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금요일 좀 편안하게 네. 하시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를 편안하게 그냥 두질 않습니다. 네. 그래도 3대 지수는 오늘 네. 워낙에 실적이 잘 좋은 받쳐주니까. 평가를 네. 받았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다우가 0.5%대, S&P 500도 0.49%, 나스닥도 함께 0.5%의 상승 출발했고요. 러셀 2000만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1%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빅스 지수도 5%가량 좀 내려앉고 있습니다. 내려앉았는데도 21.95라서 조금 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끌어주는 하루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드는데 생각보다 지표가 좀 아쉽게 나와서 조금 더 장이 진행되면서 이 비농업 부분의 고용을 단순히 허리케인의 영향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냐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4.3%였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단숨에 4.23까지 네. 내려가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반응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미국 언론에 이 줄리 수 노동부 장관 대행이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허리케인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고 허리케인이 2개가 왔었거든요. 네. 앞서서는 허리케인 헬렌이 왔었고 뒤에는 밀턴이 왔는데 10월 고용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허리케인 헬렌은 이미 지나간 뒤였고요. 밀턴의 영향이 훨씬 강력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네. 한 번만 체크를 좀 더 해보지요. 네. 자, 비농업 부문 10월치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고용 지표인데요. 12,000건, 시장 예상치가 10만 6천 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25만 4천 건이었던 지난 9월의 고용 지표, 자 22만 3천 건으로 살짝 조정이 됐고요. 노동 참여율은 시장 예상치 62.7이었는데요. 62.6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왜 그랬는지를 보니까 네. 외국인 노동자가 살짝 감소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네.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노동 참여율 정도는 시장 예상에 부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논팜 외에도 이 프라이빗 논팜 페이롤입니다. 자, 이 숫자가 일자리 맞아요? 수가 마이너스 28K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맞나? 민간 부문에서는 네. 고용이 줄다 못해 해고를 하는 해고로 잡히는 이 고용자가 네. 2만 8천 명이나 있었다라는 지금 지표가 오늘 찍혔으니까요. 네. 민간 부문이 마이너스 28K니까 네. 그러면은 이 공공 부문 정부 일자리는 40만 명 정도가 지금 4만 명 정도가 찍혀 있는 걸로 확인이 네.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앞에서 세 자리 숫자 보다가 그니까요. 이렇게 두 자리 보니까 또잉 쉽죠. 이게
맞나? 뭔가 싶기도 한데요. 밑에 네. 보시면은 고용률, 실업률 자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요. 네. 화면이 뜰 텐데요. 네,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네, 오늘따라 늦게 지표라서. 뜨는 화면이기 때문에 딴 걸 먼저 볼게요. 자, 12K로 나온 오늘 네. 지금 보시면 논팜이죠.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인데요. 네.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끝자리가 12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오늘 나온 거고요. 지난번 게 22만 3천 건, 그리고 8월이 7만 8천 건, 아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2달 전이고요. 네. 요거는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16만 5천 건이 찍혔던 수치인데 오늘 12,000건이 찍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서 터져 나갔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민간 부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8K 네. 아까 보셨죠? 마이너스 28K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제품 생산 이 굿즈 프로듀싱이 마이너스 37K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37K가 기록된 측면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더 큰 숫자 마이너스 46K는 자 제조업 부문이 자 마이너스 46K 떴고요. 그 밑에 있는 마이너스 47K는 뭐냐면 네. 자 그 안에서도 내구재 주문 보통 이제 내구재라고 하면은 우리가 큰 뭐랄까 철덩어리들 이제 항만이나 혹은 뭐 우주 산업이나 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데 매뉴팩처링에 뭐가 들어 있겠습니까? 당연히 보잉의 항공기 제조가 들어 있겠죠. 당연히, 거기서 네. 3만 3천 명의 시애틀 노동자가 빠진 게 네.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이다 보니까 날씨가 궂으면 그렇죠. 출근을 안 하겠죠. 네. 네,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46K 안에서도 많은 47K. 네. 그나마 좀 늘어준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도매 같은 경우에는 늘었어요. 저번 네. 달보다. 그리고 네. 지금 살짝 보시면은 도매 같은 경우는 늘었고요. 마이너스 6.4를 기록한 부분은 소매와 도매는 살짝씩 늘어났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마이너스 47K가 찍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뭐냐면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화이트 컬러 네. 서비스 관련한 부문인데 여기서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빠져나갔고요. 그 안에서 건강관리 쪽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짚었네요. 템퍼러리 헬프 비즈니스. 일용직이라 그러죠. 일용직 이제 화이트 컬러 근로자, 비즈니스에서는 여기서 많이 손실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48.5가 찍혀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체 다른 거의 평균보다 51.3이 잡히면서 네. 전달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제조업과 지금 일용직 네. 이런 쪽에서 상당히 손실이 났고 그 중에서는 듀러블 굿즈, 내구재 생산과 같은 부분에서 네. 상당히 큰 손실을 입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지표를 보시면 제가 이제 눈여겨본 게 하나 있는데 뭐였어요?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지표가 살짝 좋게 나와야 더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달에 이제 정부 부문이 네. 이제 31K가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40K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늘린 아. 거죠 일자리를 늘려서 어떻게든 노력을 했으나 네. 이 선방을 하는 데는 좀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논팜 비농업 부문 12K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마이너스 28K를 기록해서 겨우겨우 정부 일자리가 틀어막았다. 겨우겨우. 네, 이런 진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외신들도 다 난립니다. 12,000개 지금 이게 말이 스톰의 되냐? 영향 속에서 12,000개 찍었다. 네. 이게 헤드라인이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인데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라면서 물론 스톰의 영향으로 지금 모든 탓을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네.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맞다. 네, 그런 와중에 잠시 후에 네. 이제 또 다른 지표가 하나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 일단은 11시인가요? 5분 뒤에 S&P 일단. 글로벌의 제조업 PMI, 네. 제조 관리자 지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건설 부문 지출 또 나오게 되고요. 네. 자, 20분 뒤에 ISM 지금 제조업 PMI가 10월치가 나오는데 네.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잖아요. 네. 원래 S&P 글로벌과 ISM이 경쟁사예요. 그런데 S&P가 조금 더 먼저네요. 항상. 뭐냐면 경쟁사인데 조금 밀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두 개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시장 예상치가 47.8이고 47.6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기준으로 얼마나 지금 제주 업황이 좋은지 이게 말이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PMI니까 제조업 지수이기 때문에 얼마나 현장에서 업황을 느끼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넌팜이 나오고 실업률은 4.1이 나왔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해서 이 숫자는 충격적이지만 이게 실업률이- 계절적 요인을 제외하고 나면 네. 연준이 그렇게까지 이게 튀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크게 뭐 뭔가를 안 하려던 걸 하고 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방향성을 바꾸는 정도의 스탠스를 가져갈 만한 건 아니다. 라고.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네. 아마도 보통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외신들을 보니까. 네. 그런데 아마도 오늘 봐야 될 거는 ISM 제조업 PMI를 좀 더 보면서 지금 보시면은 실업률은 4.1로 시장에 부합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전에도 이분하게 4.1. 나왔다는 네. 거는 실업률 자체에서 보는 연준의 입장은 사실 굳이, 바뀐 게 네. 없다. 예,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실업률 보셨고 ISM PMI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시장을 이해하는데 오늘 이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면서 네. 시장이 현재는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3대 지수 모두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내고 있네요. 다우가 0.8, S&P 500이 0.7, 나스닥도 0.9%까지 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분위기가 좋은데 사실은 애플이 제가 이제 좀 찜찜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역시나. 역시나 혹시나가 역시나였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이 새벽에 나왔고 어닝콜까지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아이폰 16이 문제가 아니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만 네. 들어갔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서 아이폰 16 시리즈는 문제가 아니었다. 네. 서비스 매출이 문제였고 중국 그 중화권이 권 매출. 문제였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차기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팀쿡 CEO가 이야기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실적 발표한 친구는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존은 뭐 한 6%, 7%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애프터에서도 5%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실적에 대해서 좋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고 역시나 클라우드 부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이 19%대 증가를 했고요. 영업 마진은 38% 기록을 하면서 10년 내 최대 마진이었대요. 와. 10년 내 최대였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마존의 이 비즈니스 구조가 네. 사실은 다른 IT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해하려면 뜯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많죠. 식품 사업도 하고요, 오프라인 매장 사업도 하고, 네. 약간 그 뭐랄까 소매형 코스트코와 그러니까요. IT 사업을 합쳐놓은 같이 회사잖아요.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입니까? 그런데 실적이 그렇게 잘 났다. 아니 영업 마진 10년 내 최대 마진이라는 게 그렇게 소매를 하면서 마진을 키울 수 있다?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의 52주 신고가가 200 빵빵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됩니다. 200점 빵빵 뭐 이 정도 되는데 지금 198달러 70센트니까 네. 오늘 아마 신고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IB들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면서 JP모건에서는 인터넷 섹터 탑픽이다라고도 했대요. 오늘은 아마존의 날인가요? 네, 오늘은 아마존의 기대해도 날이 좋겠습니까? 이게 근데 참 그 있잖아요, 함부로 말을 여러분. 또 못해.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런 것도 그런 거고 아까 200점 빵빵이 52주 신고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앞자리가 바뀔 때의 주가의 이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뚫어내는 힘을 가져가기에는 6% 올라서 198달러이기 때문에 와. 약간은 여튼 그래도 선방하기를 굉장히 근데 기원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구글 받고 네. 올라가는 테슬라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테슬라 받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만큼의 그 믿음이 있을까요? 오늘은 사실 전반적으로 제 화면에 맥세븐을 쫙 이렇게 리스팅을 네. 해놨는데 한번 네. 보시죠. 네. 자, 엔비디아 2%, 테슬라 1.3, 마이크로소프트 1.2, 네. 지금 애플하고 메타 빼고 네. 다 올라주고 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 실적 발표한 곳과 애플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올라주는 분위기를 지금 파도를 좀 탈 수 있겠다. 네. 라는 희망이 좀 있는 날이고 네. 전체적으로 오늘 오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전기차 쪽인데 네. 여기가 좀 올라주고 테슬라가 같이 올라주면 그러네요. 분위기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오늘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네. 10월 달 인도 대수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살짝만 정리를 했었는데 네. 오늘 지리자동차의 지커, 지리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가 10월 인도 대수가 지난해 10월보다 92%가 92%요? 올랐습니다. 네. 92%요? 인도 대수가 92%가 늘었고요. 오. 샤오팽 10월 달에 샤오팽? 2만 3천 대 인도했는데 네. 2달 연속 최고 대수. 오. 그다음에 니오 2만 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리오토 5만 대 넘었고요. 오. 다 미국 상장사예요. 화면에 네, 지금 그쵸. 보이실 텐데. 그리고 아직 상장 미국에 안 돼 있습니다만 비아디 음. 지난해 10월에 대비해서 66% 올랐습니다. 오. 인도 대수가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를 무지막지하게 뽑아내고 있고 사람들이 사고 있어요. 그게 진짜 뭐 보조금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네. 확실히 관심은 있는 것 같고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수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 안 받아 보조금의 유무와 상관없이 제일 싼 게 중국 전기차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리오나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2만 대 이하의 전기차도 있어요. 소형차긴 한데 나름대로 알찬 구성 어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주가 상황을 보니까 네. 테슬라 쪽에서는 음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끼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에서는 그런 거겠죠. 자기들과의 경쟁하는 그 섹터가 아예 다르다라고 느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서는 이미 자동차 판매 대수나 성장세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분기당 46만 대를 뽑아내는 차면 회사면 지금 한 분기당 15만 대씩 뽑는 건데 아직은 이 친구들과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대 자동차 회사인 비아디 같은 경우는 50만 대를 지난 10월에 팔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하이브리드가 33만 대예요. 아. 그러니까 발표를 중국은 조금 이제 뒤틀어서 하는데 하이브리드랑 섞어서 배터리가 들어가면 다 그냥 전기차인 것처럼 EV다라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를 봤을 때는 엄청난 네. 성장세다 아하. 라면서 결이 다르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사실 인도 대수가 대단히 물론 좋은 숫자가 나왔지만 약간 말씀해주신 대로 결이 다르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테슬라에서는 굳이 신경 쓰지 않는. 그걸 제가 커뮤니티에 싹 보니까 네. 테슬라 이제 투자자분들은 네. 테슬라를 이제 자동차 회사로 슬슬 안 보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제는 안 보죠. 약간 그 자율주행 AI 회사 요 결로 보기 때문에 네. 물론 그 끝에는 트럼프가 이겨야 된다. 이 이야기로 이제 마감이 되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결이 이제 차를 그냥 파면서 일반적인 완성차가 아니다. 완성차 섹터에서는 뭐 좀 결이 다르다. 네. 뭐 어제 뭐 현대차가 수소 승용차 네. 뭐 이런 것도 내놓긴 했었는데 이제는 우린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지금 마이클 이삼님이 오앵커님 별은 내 가슴에 안재욱 맨키로 멋지네요. 라고.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머리를 휘어봤거든요. 이거 제가 한 머리예요. 굉장히 칭찬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근데 별은 내 가슴에 안재욱 언제적이? 근데 그러네. 그거 아는 내가 문제네. 그걸 기억하는 제가 문제네. 샤랄랄라 뭐 이러면서 아니 왜 노래까지 아시는 거예요? 노래 알면 안 됩니까? 전 노래는 기억 안 나요. 심지어 저 주제가도 지금 방금 지나갔어요. 아 진짜요? 비욘드 더 호라이즌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네, 여기 가사 쳐주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꿈돌이님이 아마존 주가 보고 에버랜드 아마존만 갔으면 우린 반성해야 된다고. 네 맞아요. 반성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아마존 뭐 무슨 반지의 제왕 프리퀄 드라마 보겠다고 가입할 게 아니고 이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존이 잘 나가는 모습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경해야 돼요. 너무 구경해야 슬프네요. 되는 상황인데 네.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지표가 지금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 약간 제한하고 있거든요. 환호할 수 있는 날인데 약간 아쉽네요. 그래도 10분 뒤에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네. 시장에서는 아마도 이 제조업 PMI를 보고 나서 확실한 방향성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해보고요. S&P 글로벌 제조업 예. PMI 나왔죠? 45분이 지났으니까 지금 나온 거 같네요. 아, 나왔네요. 네. 자, S&P 글로벌 US 매뉴팩처링 PMI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업황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네. 자, 물론 자세하게 이제 리포트를 봐야 될 텐데
저희가 또 기다리신 분이 좀 잠시 뒤에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면 또 시간이 오래 그러니까요, 걸리니까 오래 걸려요, 한 조금. 번에 봐야 돼요. 네, 이런 거 몰아서. 한 번에 보고 11시에. 언론사 페이지까지 네. 이따가 한 방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실적 발표가 나온 친구들이 또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어제까지는 맥7 이제 깨끗하게 정리. 이제 엔비디아 빼고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평가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왔는데 네.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 드셨어요? 아, 예상했던 바다. 음, 왜냐하면 안 그래도 저희가 방송에서 다 얘기했었잖아요. MS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약간 쎄한 분위기가 있다. 평가들이 생각보다 퀘스천 마크 이랬던 부분들은 역시나로 나왔는데 아마존은 저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서 이렇게 잘 나왔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의 주가는 오늘 다 설명이 되는 것 같고 엔비디아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기대가 된다. 기대해야죠. 오르려면 저희는 기대해야 됩니다. 우려하면 이게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권다영 앵커마저 기대를 하게 된다면 네. 솔직히 시장 투자자들은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지간한 상승률로는 만족하지 못할 만족 수 못하죠. 있겠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블랙웰이 양산 일정이 밀렸다는 것은 H100의 수요, H200의 수요가 블랙웰에 맞춰져 있던 스케줄이 있을 텐데 약간의 분명히 뭔가 그 뜨는 타임라인이 틈. 뜨는 구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게 이번 분기인데 저는 그러네요. 잘못 나올까봐 지금 약간 걱정하고 있어요. 삐끗할까봐. 왜냐하면 이거를 컨버전하는 그 시기가 지금인데 과연 이번 분기인데. 그 타임라인을 이제 우리 젠슨왕 선생님이 잘 이야기를 해서 이제 나중에 바꾸도록 권유를 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반대로 그 컨버전하는 그 기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숫자는 미스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투자자분들은 매수 기회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난번 실적 발표 제가 기억하기에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그게 매수 기회다. 그렇게 아니 굉장히 결국- 긍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공격하지 않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볼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AI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지금 다 뭐 투자해 이런 개념보다는 만약에 엔비디아라든지 AI 주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일까? 하고 고민하시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인지 오늘 이미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매수 기회다라고 외치는 IB들이 상당히 오늘 많죠. 있었다. 네, 그 얘기를 맞습니다. 또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오늘은 오늘 얘기부터 해야 되니까요. 자, 새벽에 아마존과 애플 나왔고 인텔 나왔고요. US 스틸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정유사입니다. 지금 쉐브론 4% 강세입니다. 쉐브론과 엑슨모빌 나왔고요. 네. 도미니언 에너지 나왔고요. 자, 에어 캐나다와 후보 TV 나왔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쉐브론과 엑슨모빌 매출, EPS 둘 다 호조세로 나왔습니다. 자, EPS 2.5달러, 시장 예상치 2.45달러였는데 확실히 EPS가 잘 나왔고요. 매출 506억 7천만 달러 예상했는데요. 자, 시장에서 489억 달러를 예상했었는데 506억 달러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앞자리가 달라요. 그러면서 상당히 호조적인 매출을 좀 찍어준 측면이 있어서 오늘 쉐브론이 올라주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시장에서는 불안해했던 요소가 있었습니다. 네. 이 쉐브론이 오늘 냈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8% 정도 빠졌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 했더니 유가 하락이 확실히 반영이 되었다.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막 지금처럼 60대 후반, 70대 극초반 요 유가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이것보다 높았었거든요. 어허. 확실히 유가가 빠지면 정유사 쪽에도 매출 타격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나왔던 엑슨모빌도 상당히 호조적으로 함께 나와줬습니다. 네. 자, EPS와 매출 둘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측면이 있었고요. 네. 자, 시장이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뭐요? 지금 쉐브론과 엑슨모빌은 정유사다 보니까 이 업스트림 시추를 통해서 얻는 정말 뽑아내는 이 천연가스와 원유를 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한데 네.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 후보가 모두 다
이제 자기가 당선되면 이제 뽑아내는 원유의 수량을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증산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원래 트럼프는 굉장히 이 증산에 찬성하시는 입장을 초반부터 드러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기업이 기업을 하기에 좋으려면 예. 당연히 유가가 낮아야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보니 강하게 외치고 있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아까 엑슨모빌의 실적이 나왔을 때 네. 엑슨모빌의 회장님께서 굉장히 그 뭐랄까 정직한 양복을 딱 입으시고 나오셨어요. 아주 정석의 양복. CNBC 뉴스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물어보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증산이 당장 내년부터 될 텐데. 이제 사우디에서도 되고 될 텐데 이런 유가 하락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네.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직접 답하는? 대놓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고 생산성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상품이 일단은 사업 구조가 그 그런가요? 유가 하락이 만약에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이 정유주에는 조금 타격이 있는 것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지금 쉐브론이 4.6%대 강세고요. 네.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0.7%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금 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왜 그럴까요? 지금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33%가량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화학제품 생산량 순이익이 8.9억 달러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일단 주가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네. 쉐브론이 4%, 사실 엑스모빌이 수치만 보면 지금 엑슨모빌이 주가 지금 네. 올라가는 게 더 커야 크면 컸지 돼야 이상할 게 하거든요. 없는데 네, 약간 왜냐하면 분기 배당까지 4%를 인상하고요. 네. 현금 흐름도 시장 예상치 상회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니 네.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좋았어요. 호실적일 네. 나왔는데 배당 상향까지 했는데 지금 엑슨모빌은 좀 제한적으로 올라가 주는 모습이고 네. 오히려 쉐브론이 3Q 매출, EPS 호조 딱 요 정도가 뭘까요? 나왔는데 쉐브론이 얘기를 하나 더 한 게 있긴 합니다. 뭐요? 캐나다에 있는 자산을 네. 이 석유 시추 관련 자산을 65억 달러 정도를 매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내놨고요. 네. 어닝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26년 말까지 구조적인 비용을 포함해서 최대 30억 달러를 비용에서 줄이겠다. 오. 이 얘기를 토탈 한 100억 달러 가까이 좀 비용을 줄여보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내놔서인지 쉐브론이 오늘 조금 더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쉐브론의 상승이 조금 더 눈에 띄고요. 예. 엔비디아가 반등합니다. 2.6%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우리 또 인텔 봐야 되잖아요. 예. 네, 인텔이 5.6%의 상승을 이어가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시간 외 장 마감하고 나서 애프터에도 또 7%가 올랐거든요. 네. 네,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33억 달러로 컨센인 130억 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AI 부분이 9% 늘었고요. PC 부분이 7%가량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4분기 가이던스를 보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EPS가 0.12달러, 그리고 지금 매출 가이던스가 133에서 143억 달러여서 가이던스를 다 예상치를 다 상회한 4분기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현재 인텔은 5%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애플이 살짝 뭐 미스했다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미스라기보다는 중화권 매출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네, 보니까 두 자릿수로 빠졌으니까 4개 분기 연속, 그러니까 1년 내내 역성장을 했대요. 중국 시장에서. 요거를 조금 보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팀쿡이 최근 네, 중국을 갔던 건가요? 농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었는데 네. 자 어닝콜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미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중국 시장 포함해서 우리나라까지 내년 4월에 자 AI가 런칭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그럼 과연 이 아이폰의 교체 수요가 있을 것인가? 그거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네. 이번에 잡힌 게 앞서 말씀 주셨지만 아이폰 16의 출시 이후에 딱 일주일 일주일.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탄력받아서 올라가려면 일주일은 항상 좋죠. 네, 그렇죠. 그 뒤가 문제죠. 네. 초기에는 이제 사전 판매 물량이 빠져나가는 시간이고 네. 그 뒤가 문제인데 4분기에 어떻게 잡혔을지가 상당히 좀 기다려지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실적 오늘 나온 것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오늘 아까 지표와 함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오늘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2.7% 네. 지금 3% 가까이 오늘 24시간 사이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71달러 15센트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네. 요게 오늘 지금 어디였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네. 사실은 이제 짜고 치는 고스도 프로레슬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또 보복을 하겠다고 하니까 유가가 찔 수밖에요. 그렇죠. 한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아니 모든 보도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미 대선 전 보복. 그 멘트가 달려서 나오거든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지만 그래도 유가는 지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공격을 하려면 사실 저희 방송하는 시간대 저희가 그 새벽 1시 이제 2부에서 3부 넘어가는 그 시간이 상당히 중동 전쟁 취약 시간입니다. 그때 뭔가를 많이 나와요. 쏴요. 네, 굉장히 그때 이제 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간대인데 오늘도 이제 한 1시간 반 있으면 이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또 공무원들이시니까 혹시 오늘 또 쏘고 싶을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주말 아니고 주말로 이제 넘어가니까 네. 이제 쏴야 되니까 네. 오늘 체크를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하나만 더 보자면 국채금리도 봐야죠. 국채금리 저희 못 봤죠. 국채금리 안 그러네요. 봤으니까 국채금리가 4.32에서 지금 급락을 했다가 좀 잠깐 회복을 네. 한 상황으로 그래도 4.28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2년물 같은 경우도 4.133으로 4.065까지 찍었다가 살짝은 그래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가 이제 나온 게 있으니까 네.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제 분분하겠죠. 네. 자, ISM까지 같이 나왔군요. 자, 벌써 2분 전에 11시. 나왔군요. 네. 요거 같이 보시면요. 네. ISM 제조업 지수가 제조업 PM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 47.6이었는데 ISM은 46.5로 하회했고요. 자, 앞서서 나왔던 S&P 글로벌은 시장 예상치 상회했는데 아마 좀 요거는 뜯어봐야 되지 않나 네. 싶은 구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 단가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올랐어요. 이거는 이제 물가적인 요소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함께 봐야 되는 오늘의 중요한 지표 나왔는데 저는 요 12K 마이너스 28K 요게 지금 이 맞는 머릿속에서 말이냐고요. 없어지질 않는데 네. 일단은 저희 김준형 연구원 만나보고 와서 꼬치꼬치 캐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US스탁의 김준형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지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나왔고 거기다가 뭐 애플, 아마존, 지금 뭐 인텔까지 아침에 나왔고 조금 전에 정유주가 잘 나왔는데 고용 지표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사실 고용 지표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보다도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역시 이제 허리케인의 영향이 좀 가장 컸다. 심지어 이제 노동통계국조차도 이 허리케인 때문에 조사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웠다라고 전했고요. 또 방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번 고용지표 자체는 좀 허리케인 밀폐인 것 때문이니까 그렇게까지 뭐 이게 진짜는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은 아니다. 좀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그렇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백악관 성명이 나오더니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대선이 되긴 했군요. 선거철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자, 어쨌든 11월 1일이 됐고요. 10월 31일 어제 저희가 이제 숫자가 바뀌었다 말씀을 네. 드리면은 한 달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업토버를 많이 기대를 하는데 네. S&P 500 업토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미주라 방송하면서 이제 계속 우리가 다 업토부를 좀 바랬는데 그리고 업토부 사실 직전까지 왔다가 이제 그것이 어제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좀 10월이 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S&P 500은 지난 5월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10월에 그 하락세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번 하락은 30년 만에 이제 최악의 할로윈 데이라고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 30년 동안 주가가 상승한 한 해 동안 현재 할로윈 데이가 과연 얼마나 주가가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66.7%였고 평균적으로 0.34%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가장 많이 하락하는 경우는 이제 0.38% 정도의 하락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하루 동안 S&P 500이 1.86% 하락하면서 새로운 기록, 새로운 통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주가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 섹터별로 얼마나 어떤 섹터가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총 3개 섹터만이 상승을 했고 8개 섹터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했던 섹터는 통신 서비스, 에너지, 금융 이 3개 섹터가 많이 상승했고, 가장 많이 하락했던 섹터는 이제 헬스케어가 4.64%로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그 다음은 부동산으로 3.29% 하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재 섹터가 3.1% 하락하면서 이 3개 섹터가 가장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이번 달의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기술주에 대한 매도가 가장 컸습니다. 예. 네, 베어드 같은 경우도 이미 이 AI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만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들어서 계속 5년 평균 EPS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좀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기업들은 실적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 자본 지출이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면서 좀 시장에 피로감이 늘어났고, 또한 이제 대선과 또 FOMC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어떤 상승폭을 보고 좀 주식을 많이 좀 매도한 그런 투자자들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술주에 대한 이 투자가 시장에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이와 반대되는, 현재의 모습과 조금 반대되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함께 가져와 보았습니다. UBS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AI 지출이 향후 2025년도에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UBS의 CIO인 솔리타 마레첼리 같은 경우는 이번 빅테크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AI의 추세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최근 실적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이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구조적 추세를 뒷받침하고 그리고 견고한 성장과 함께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가 결합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위험 자산을, 이런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해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지지 배경이 될 것이고, 그 위에 AI가 추가적인 성장을 제공할 거라고 하면서 향후 S&P 500 같은 경우 한 6,600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2025년도 자신은 S&P 500의 목표가는 6,600이다라고 이 UBS CIO는 전했습니다. 네, 6,600이다. 마치 어딘가요? 이게 스탠다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마치 30만 달러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들리는 6,600 시나리오인데, 네. 일단은 뭐 AI 지출이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긍정 회로를 좀 돌려주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아마존이 잘 나왔으니까 아마존부터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존부터 저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11% 상승하면서 1,589억 달러의 매출을 발표했고, 또 이게 시장의 예상치의 1%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영업이익 역시도 전년 대비 한 56% 증가하고, 또 크로스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또 최근에 가이던스가 사실은 굉장히 좀 시장의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를 소폭 하회했지만 이 이익과 마진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을 좀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이제 이커머스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광고, 구독 서비스까지 모두 굉장히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하였고요. 특히 북미 부문, 이제 국제 부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제 북미에도 여전히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단위 성장률이 좀 매출 성장률을 초과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아마존은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좀 아마존 이 프라임데이와 프라임 빅딜에서 지금 역사상 가장 빠른 배송 속도를 자신은 달성하고 있고, 또 향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런 재고, 그리고 운송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배송 단위, 그리고 로봇 사용을 통한 이런 비용 절감을 통해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비용 절감과 함께 이제 실적을 증가시키겠다라고 경영진은 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역시나도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부분인데, AWS 역시도 전년 대비 19.1% 성장했고, 또 마진은 38%가 나왔으며, 또 올해 기준으로 이제 연간 1,000억 달러, 4분기 기준 연간 1,000억 달러가 넘는 AWS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자신들은 지난 18개월 동안 다른 주요 클라우드 제공 업체를 합친 것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이제 머신러닝과 생성형 AI 기능을 추가했고, 현재 전년 대비 3자릿수로 이제 성장률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 AI 비즈니스는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AWS 자체가 처음 성장할 때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 AI 비즈니스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예. 또 이제 그리고 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왜 AWS 마진이 이렇게 38%로 증가할 수 있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첫 번째로는 이제 매출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하면서 또 규모의 경제로 마진을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인프라의 좀 효율성을 유지하려고 24년 서버의 내용 연수를 좀 연장하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하면서 전반적인 마진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역시 비용 절감을 중시하는 이 아마존의 어떤 문화 혹은 어떤 아마존의 DNA를 좀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간에 그러면 클라우드 관련해서 얼마나 성장성이 있었는가를 이번 실적 발표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19%, 그리고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표에 하늘색 부분과 주황색, 약간 갈색 부분이 있는데, 이 하늘색 부분은 과거고 현재 애저가 사업 부분이 조금 변경되면서 지금 현재 진짜 애저의 성장성은 이 갈색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21%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은 35%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세에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 성장세만 놓고 보면 이제 애저보다 조금 낮은 모습을 보이지만 현재 다시 한번 성장 추세에 올라오면서 향후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광고 부문을 좀 살펴보면, 광고는 전년 동기 대비 18.8% 성장한 143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현재 검색 광고 시장에서 아마존은 구글 다음으로 업계 2위에 해당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AI를 통해서 제품 이미지로 맞춤형 생성형 비디오를 큐레이션할 거고, 이것을 통해 모든 규모의 브랜드를 지원하는 AI 기반 창작 도구를 계속 자신들은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많은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며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구글 같은 경우는 연간 10%, 유튜브도 12% 성장했지만 아마존은 이제 거의 19%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면서 현재 여전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좀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 바로 이제 비용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컨퍼런스 콜에서 질문하면은 대부분 비용 효율성이라는 얘기가 다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이커머스, 이 스토어 부분에서도 자재 배치를 통해서 어떻게 비용 효율성을 하겠다, 로봇 운용을 통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비용 효율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또 이 아마존 웹 서비스,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서 자신은 750억 달러 투자를 발표를 할 정도로 과감하게, 그리고 이거는 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비용 효율성을 위해서 직접 이런 AI 반도체를 연구해서 트레니움이나 아니면 추론용 인프렌티아 같은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또 더 비용 효율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고객들의 비용을 좀 깎고 자신의 이익을 높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메타까지 전반적으로 투자를 높이면서 주가를 좀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아마존의 어떤 비용 효율성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는 좀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아마존이 예전부터 로봇이라든지 창고를 효율화하고 전체적으로
뭔가 슬림화한 조직 안에서 어떻게든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겠다. 그러면서 지금 뭐 음식도 하고 지금 뭐 슈퍼마켓도 하고 하는데도 비용 그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요. 상당한 지금 발전이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전략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네. 제프 베조스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아이디어들이 엄청난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최근에 제프 베조스가 대선 관련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언론사에 뭐 의견 표명을 못하게 해서 지금 구설수에 오르긴 했지만 일단은 아마존의 실적과 오늘 주가 상황은 좋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애플이에요. 애플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애플이 밀고 있는 매출 그 지역이 오늘 부진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도 이제 중국이 굉장히 크게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에 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시장에서 좀 예상했던 예상치가 한 158억 달러 정도였는데 오히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예상치를 못 맞추는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전년 대비 역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거의 4.9% 하회하면서 좀 시장은 이에 따른 특히 실망 추세가 많이 전해졌는데요. 또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 부문 역시도 원래 기존에 좀 시장에서 원했던 예상치에 좀 크게 하회하면서 특히 서비스 부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핸드폰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좀 적게 사더라도 서비스 부문은 전 세계로 깔려 있는 이 아이폰의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이러한 서비스 부문과 관련해서도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1.2% 하회하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실적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아이폰만 좋았던 실적 혹은 아이폰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지울 수 있었던 실적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이폰 매출은 이번에 462억 달러였고 또 시장의 예상치가 원래 452만 대 정도 팔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보다 10만 대 많이 판매한 462만 대를 판매하였습니다. 특히 이 왼쪽 장표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 주황색 색깔에 있는 표가 이제 아마존이 애플의 아이폰 판매의 어떤 증가세인데요. 전 분기만 해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분기에 이제 다시 한번 큰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판매가 전반적으로 좀 잘 나왔다라는 것이 뭐 이번 실적에서 좀 애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던 모습인데 다만 이번에 최근에 아이폰 컨퍼런스 콜에서 아이폰 리드 타임이 좀 짧아졌는데 이 초기 수요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쿡은 자신들은 고객이 좀 제품을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16부터 시작해서 16 프로 맥스까지 우리가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이고 또 10월에는 약간의 판매 제약이 있었지만 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현재 리드타임이 짧아진 것은 수요 감소의 문제보다는 그 제품을 잘 공급하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라며 조금 수요에 대한 어떤 우려를 일부 좀 부식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매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제 전년 대비 역성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쿡은 현재 중국과 같은 중국의 어떤 도시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중 자신들이 상위 2위에 좀 해당한다. 그리고 비록 이제 아이폰 자체 스마트폰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었지만 그 외에도 이제 맥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이제 다른 제품을 굉장히 많이 현재 중국에서 좀 판매하고 있다라며 그 아이폰을 제외한 나머지 디바이스들은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이다. 그리고 향후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며 좀 앞으로 저희도 좋은 시장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실적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인데요. 이번에 아이폰 18.1이 전년 동기 17.1 채택률보다 2배가 증가했고 특히 12월에는 더욱 강력한 이제 글쓰기 도구나 아니면 애플 인텔리전스와 챗 GPT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어떤 경험과 새로운 지능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영국,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현지화된 여러 기능 등을 지원할 것이고 이미 사실 새로운 버전 iOS 18.2 버전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자들한테 지금 제공을 해서 우리는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라고 하며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그러면은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 외에서도 다른 맥이나 아이패드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매 증가가 좀 있을 수 있고, 또한 자신들은 API를 계속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시장 전체 애플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생태계 확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그 외에 어떤 구체적인 재무적 수치를 따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전반적으로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가이던스가 사실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장의 좀 화두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좀 일부분만 제시하는 것이 이번 애플의 어떤 실적에서의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CFO는 총 매출이 그냥 낮은 한 자릿수에서 중간 한 자릿수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서비스 매출은 FY25와 좀 유사하게 나올 것 같고, 한 4분기 아이폰의 성장성이 어떨 것이냐라고 또 컨퍼런스 콜에서 지출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은 좀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은 이번에는 뭐 그런 컬러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약간 조금 원래 애플이라는 기업은 굉장히 좀 주주친화적이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말하는데, 좀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안 좋게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왜 우리가 가이던스가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표를 보셨을 때 포워드 어닝, 그러니까 미래 어닝 추정치와 S&P 500의 그래프 간의 상관관계를 표시한 것인데요. 이 빨간색은 현재 미래 이익의 그래프이고, 검은색은 S&P 500 주가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좀 상관관계가 높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미국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런 미래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 자체에 대한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화면을 보면은 뭐 잠깐 띄워주시면은 오늘 뭐 서학개미들이 뭐 얼마를 지금 매수를 했는지 네. 써 있었는데, 매수만 잠깐 볼까요? 네. 그러면 순매수 순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7월 한 달간 서학개미에서 이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뭘까? 이제 오늘은 11월 1일이기 때문에 이제 10월 정보가 다 나오게 되었는데요. 가장 많이 매수하는 것은, 순매수 가졌던 것은 이제 SCATD, 그 배당 성장주들이 많이 모여 있는 ETF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TMF, 세 번째로 단일 기업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순매수가 있었던 것은 이제 메타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4위가 좀 특이한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그 비트코인 기업의 2배 레버리지를 네 번째로 많이 매수를 하였고, 다섯 번째로 많이 매수한 것은 BO, 이제 S&P 500의 어떤 ETF죠. 굉장히 좀 우량한데, 그다음 여섯 번째는 ASML, 일곱 번째는 이제 또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ETF인 바이트유, 약간 밀링법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 기업까지 총 7개가 10월 한 달간 서학개미 순매수 순위에서 가장 높았던 순위였습니다. 네. 뭐 매도는 테슬라가 1인 거 보니까 이유는 알 것 같은데, 지금 매수 1등이 배당주고 2등은 3배수고,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는 7위 안에 2개가 있고, 정말 10월은 변동성도 변동성인데 네. 왔다 갔다가 엄청났군요. 네. 이렇게 투자자들의 마음이 해가닥해가닥합니다. 네, 오늘 실적 관련한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네. 시간이 또 바뀌잖아요. 그쵸, 서머타임이 서머타임 끝나니까요. 끝나요. 저희가 또 다른 시간에 시간을 살짝 바꿔서 또 김지용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대 지수가 조금 더 올라주고 있습니다. 모두 1% 이상 오릅니다. 오, 네, 저희가 이번 주 지난주 포함해서 네, 테슬라 실적 발표 빼고는 네. 1% 이상 오르는 거를 거의 본 적이 본 없던 적이 것 없어요. 같은데. 오늘 싱글벙글하면서 저희가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오늘 파란색 옷 입은 그런 보람이 좀 있습니다. 오앵커님의 힘이네요. 오늘 금요일은 제가 항상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려고 요 블루톤으로 거의 입는 편이거든요. 어지간하면 네, 빨래통에 있지 않는 한 요거를 입는 편인데 네, 오늘 잘 입고 왔다. 잘 입고 왔다. 그런 아주 생각이 좀 기운을 듭니다. 팍팍 불어 넣어주셨다. 현재 다우가 1.1% 올라가면서 42,230선, S&P 500이 1.04% 오르면서 5,764,
나스닥이 1.3% 강세로 18,330 지나가고 있고요. 예. 러셀도 1%대 상승, 빅스가 8%의 급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록색이 확 좀 짙어졌어요. 전반적으로. 확실히 오늘은 지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아주 생각보다는- 크게는 막 민감하게 네. 굴지는 않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이 확실히 그 허리케인과 보잉의 파업에 대해서 그게 알고 이제 있었던 것이다. 영향이 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없다. 거를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지표인 것 같은데 네. 다만 조금 헷갈리는 게 조금 전에 나왔던 자, S&P 글로벌의 똑같은 제조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가 여기는 올라주고 여기는 저기는 빠져주고. 내렸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불안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ISM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7개월 연속으로 둔화된 와. 수치를 내어주고 있는 7개월 연속이요? 제조업 PMI다라는 오. 표현이 조금 전 로이터에서 분석을 네.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조업 활동 지수는 이번 10월치가 15개월 최저치다. 라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상당히 낮아지는 지금 제조업 업황을 ISM 지표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지표가 연준에서는 어떤 준거로 어떻게 활용될지 네. 지금 제조 업황이기 때문에 네. 고용 지표는 일단 앞에 보셨겠지만 네. 말도 시장에 안 됐어요. 부합하는 내용, 지금 완전 네. 고용 수준에 가깝게 그렇죠. 4.1의 오히려 실업률. 더 지금 더 고용은 잘 나오고 있다라는 네.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음흠. 업황이 이렇다는 것은 여러 가지 뭐 물가라든지 혹은 파업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소, 날씨적인 요소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음흠. 일단은 로이터에서도 보잉의 그 737 맥스기의 지금 제작 지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시장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표에 상관없이 오늘은 실적으로 올라가는 하루가 아닐까 네. 좀 오늘 기대를 실적을 밀어 해보도록 올려주는데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표도 잘 나왔으면 더 조금 더 깎겠죠? 좋았겠죠. 네. 네.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실적이 다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다시 한번 오늘 나왔던 실적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요. 네. 어제 나왔던 오늘 아침에 나왔던 실적도 체크를 좀 함께 해보시죠. 네, 일단 아마존이 현재 7%까지 올립니다. 지금 고점 다가가고 있어요. 199.53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깜짝 실적이다. 너무 이 영업 마진도 좋다라고 하고 지금 대부분의 IB들에서도 TP 상향 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지금 199달러까지 아마존이 올라와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 영업이익률 상승이 같이 가는 게 되게 좋아 보인다. 아마존의 전망을 낙관하는 배경이 될 수 있겠다. 앞으로 아마존은 장기적인 성장세를 견인할 수 있는 정책들에 투자를 확대할 거다라면서 TP 230달러에서 240달러로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네. JP모건 체이스에서도 TP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TP 같은 경우는 230달러에서 250달러 상향 조정했고요. 아마존의 역시나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같이 가는 게 굉장히 눈에 띈다. 특히나 자체적으로 보유한 당일 배송 네트워크는 아마존이 동종 기업 대비 우수한 수익성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이다라면서 인터넷 업종 내 탑픽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지금 IB들이 전체적으로 업사이드를 20에서 25%까지 그니까요. 보고 있군요. 네. 그런데 지금 199.58달러면 네. 지금 정고점 깨게 생겼는데 그니까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도 20에서 25%를 더 간다는 얘기잖아요. 더 간다라고 네. 보고 있고 사실 그 이후에 하나는 이제 하반기 연말 연시는 아마존 그쵸, 프라임의 네.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그게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럼 4분기 실적은 사실 원래 아마존이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하니까.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리고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만 그 마진율이 높습니다. 아마존이 그래요? 그런 측면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동량이 많아질수록 그 로봇의 효율성 이런 게 극대화가 되는 시즌이 연말 연시예요. 그러네요. 아마존의 오히려. 4분기 실적이 네. 잘 나올 텐데 어허. 제 생각에는 그런 네. 측면에서 업사이드 20에서 25% 주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네, 아마존이 7% 끌어주고 있는 가운데 애플 같은 경우는 0.8%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애프터장에서 2%가량 빠졌고요. 현재는 0.8% 하락인데 역시나 중화권 매출을 다들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매출 같은 경우는 6%가량 증가를 했는데 나머지 맥, 아이패드, 서비스 다 시장 예상치를 밑돈 매출액을 발표했고 중국을 비롯한 범중화권 매출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4개 분기 연속 1년 내내 역성장을 지속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숫자로 써놓긴 했어요. 네. 네,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화면 보면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역시나 아이폰이 아니었다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중화권 매출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이게 계속 역성장을 했다는 건 사실 아시아 시장에서의 파이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중국에는 대단한 이 많은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는 휴대폰 업체들이 많잖아요. 비보, 오포, 화웨이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7.6% 올랐고요. 네. YOY로 유럽이 10.9%, 아태 지역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는데 그렇죠. 아태 지역 전체 해도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16.6% 네. 이렇게 늘었는데 문제는 확실히 매출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중화권이 좀 미스가 났다라는 측면이고 아이폰이 아닌 건 아까 또 말씀드렸었겠지만 서비스 매출이 그니까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네. 서비스가 뭐냐면요. 제가 장표에다가 써놓으셨어요. 요게 보통 요새 유행하는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썼을까 요 이거 많이 그림이거든요. 나와요. 요거 이제 앱 이코노미 인사이트라는 곳에 이제 포함했는데 여기 맨 왼쪽 아래에 있는 아래쪽에 요거 어플드 막 보시면은 있는데 뭐 애플 페이, 클라우드 요게 뭔지는 까먹었는데 뮤직, TV, 앱스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얻는데 네. 여기서 지금 미스가 났다는 거예요. 어허.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전처럼 클라우드 많이 안 쓰고 TV 많이 안 보고 애플 뮤직 많이 안 듣는다. 그래서 스포티파이가 가나요? 스포티파이 얘기에도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애플 TV를 사실 스트리밍 OTT 시장에서 네. 예를 들어 경쟁사로 지금 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애플 TV는 오리지널에 너무 천문학적인 돈을 비용을 쏟아붓고 있어요. 부었어요. 너무 화질이 좋게, 너무 뭐 소리가 사운드가 퀄리티 있게 이런 걸 너무 돈을 많이 붓고 있어서 예정됐던 것도 지금 취소하고 축소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즌이 안 나오고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이 서비스 부분에서의 부진이 이번 실적에서도 티가 난 것 같고요. 네. 뭐 어닝콜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폰 15 매출이 전년 동기 아이폰 14 매출보다 강했고 아이폰 16 매출은 그 15 라인업보다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나빴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년 다음 분기 매출이 네. 낮은 한 자릿수에서 중간 정도 한 자릿수 성장률 이게 무슨 무슨 소리인지 말을- 모르겠으나 이렇게 써놨어요 실제로 낮은 한 자릿수에서 중간 정도면 4~5% 정도 낮은 한 자릿수에서 중간 정도? 낮은 한 자릿수면 중간에 낮은 한 자릿수? 왜냐면 한 이번에 2~3%란 얘기인가요? 6% 이번에 YOY로 늘었으니까 네. 낮은 한 자릿수에서 중간 정도면 2~3일까요? 3~4일까요?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요 정도 늘 거다. 아사무사하게.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고 네. 오늘 시장에서 실망한 포인트가 사실 중국 매출도 있긴 한데 네. 아이패드 괜찮았잖아요. 서비스도 뭐 그렇다고 치는데 맨 밑에 보시면 이게 프리 캐시 플로우가 11.4%가 미스가 났어요. 이 밑에가 한 칸이 더 없는 거는 이제 가이던스를 안 내놔서 그런 거고 네. 프리캐시 자유 현금 흐름이잖아요. 요게 이제 투자 빼고 나서 나머지 우리가 융통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현금 자산. 현금인데 네. 이게 시장 예상치를 11%를 하회했습니다. 사실은 중국에서 문제 있었던 것도 하지만 중국에서 레브뉴 미스는 4.9%밖에 안 됐고요. 네. 지금 여기 중국에서 레브뉴 미스는 4.9%인데 프리캐시 플로우는 11%가 빠졌어요. 융통 현금이 10%나 시장 예상치를 하회. 밑돌았다? 네. 요게 사실 아하. 운영상의 지금 비용 뭔가. 문제를 네. 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좀 실망을 하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요 화면은 재미로 한번 보시는데
확실히 돈줄은 아이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1등 사업부는 아이폰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IB들에서도 좀 엇갈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골드만에서는 시장은 애플의 그 생태계 내에서의 강점과 매출 지속성 등 강점을 못 보고 있다. 지금 다 다른 지표에 미스난 거에 집중을 해서 정작 중요한 걸 못 보고 있다. 뭡니까? 라고 하면서 신제품의 혁신과 애플의 성장세는 아이폰, PC, 태블릿에 대한 수요 감소 우려를 상쇄하는 이상의 역할을 해줄 거다. 그러니까 제품이 좋으면 더 팔릴 거다. 그렇죠. 그런 강점이 있는 회사라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라는 게 골드만의 의견이었는데 반면에 바클레이즈에서는 약간은 TP 하향했거든요. 애플이 이렇게 신중한 가이던스를 내놓은 데에는 아이폰 공급 체인이 견고하지 못하고 16 시리즈의 초기 판매량이 강력하지 못한 것을 다 고려한 것이다 라면서 TP 186달러에서 184달러 뭐 조금입니다만 어쨌든 낮춰잡는 증권사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한 것처럼 IB들도 똑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쵸. 저는 여기서도 웨어러블이 줄었다. 요거 좀 걱정하는 게 요 웨어러블들이 보통 이 교환 주기가 교체 주기가 아이폰보다 길어요. 그렇죠. 에어팟 이런 거 한번 사면 몇 년씩 쓰잖아요. 한 2, 3년 최소한 쓰거든요. 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쵸. 제가 이제 이게 따로따로 놓으니까 굉장히 걱정하지만 이게 교체 주기가 되게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번 미스나기 시작하면 계속 적자예요. 아, 그렇죠. 이런 부분은 한번 미스나면 새로 사고 이게 수요가 없어요. 한번 새로 내놨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번에 애플에서도 보청기 기능을 새로 선보였다. 왜냐하면 추가 수요를 뭔가 만들기 만들어내야 되니까. 네, 그런 설명이 또 나오고 있어서 뭐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만 네. 바클레이즈가 하향했고 네. 오펜하이머가 250달러, 로젠블렛이 좀 높게 줬어요. 로젠블렛이 최근에 애플에 대해서 좀 매수 의견을 크게 주고 있는데 262달러 주는 모습이고요. 네. 데이비스는 260달러, 역시 웨드부시는 300달러를 책정한 모습인데 바클레이즈가 확실히 박하네요. 네, 박한 바클레이즈. 판매 전망이 하락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애플은 일단은 뭐 워낙에 잘 파는 그런 회사니까 제품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회사라고 우리가 해야 애플 할까요? 걱정은 하진 않습니다만 애플의 이제 뭐랄까 회사 내부 걱정이랄까요? 운영상의 운영 걱정 뭐 요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서비스가 빠졌다는 건 조금 자기들이 홍보를 못한 거라고 좀 봐요. 그만큼 왜냐하면 마케팅적인 뭔가 마케팅 측면에서 왜냐하면 서비스는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노출하고 장점을 드러내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사겠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해놨는데 사겠지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거기다 클라우드 요새 애플 아이클라우드 요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뭐 드롭박스나 훨씬 많이 쓰시죠. 아마존이나 MS 클라우드나 요거 쓰시는 분들 많기 많아요. 때문에 경쟁 시대인데 좀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일단 애플은 1.3%대 약세를 이어가면서 222달러로 참 실적 미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실적이 아쉬웠다? 섭섭했다. 아쉬웠다 말고 섭섭했다. 뭔가 마음에 네. 안 들었어. 네. 좋긴 한데 뭔가 좀 뭔가 삐끗도 아닌데 한 끝이 아쉽네. 아쉽네. 한 끝이 아쉽네. 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섭섭한 전체적으로는. 실적과 함께 1.3%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3%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인텔도 6% 이상의 상승을 이어가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왔던 그 상승분을 내어주지 않는 그래서 지수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초록색이고요. 통신주가 쉬어가고요. 오늘 쉬는군요. 네, 오늘 쉰다는 건 시장이 어쨌든 간다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헬스케어 섹터가 쉬어간다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그래도 초록색이 약간 더 우위인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랑 한 달짜리 퍼포먼스를 그냥 그림 하나로 캡처해서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잘 나갔었다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잘 나간 게 맞습니다. 오, 볼까요? 커뮤니케이션 일주일 동안 2.7% 올랐고요. 네. 나머지는 싸그리 망했어요.
특히 기술주가 2.9%나 빠졌는데 이거는 뭐 실적 발표 영향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TSMC나 엔비디아가 이제 뭐 무슨 이야기를 내놔도 사실은 반응하지 않는 아, 그렇죠. 그런가 그런 보다. 실적 시즌으로 네. 들어간 상황에서 원 위크 퍼포먼스는 확실히 통신주가 좋았다. 이게 통신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버라이즌 이런 애들도 들어가고 그 위에 섹터 가면은 이제 아까 보시면은 잠깐 핀비즈 보실까요? 핀비즈요? 핀비즈에 들어가시면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뭐 통신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 화면 돼 있으니까. 네. 여기가 전체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예요. 요렇게. 예. 그래서 요게 요렇게이기 때문에 텔레콤, 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가 있었잖아요.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모든 걸 끌어올린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한 주였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네. 여기서 차라리 보는 게 낫겠군요. 네, 네. 자, 보시죠. 오늘은 역시 네. 이 경기 방어주 그쵸. 2.5% 올라주는 모습. 현재 뭐 극초반이긴 합니다만 네. 1시간 정도는 경기 지금 순환 방어주가 2.5% 정도 오르고 있고요. 네. 오랜만에 테크놀로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일주일로 다시 보면은 역시 통신 밑에는 경기 순환주. 요게 이미 소비자 이런 거거든요. 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항상 주기적으로 쓰진 않지만 있으면 좋아서 사는 거. 뭐 그런 건데 밑에가 금융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금융 실적부터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놨던 것이 뭐냐면 이제 이번 주 수목 이렇게 안 좋았잖아요. 네. 금융주 계속 빠졌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우수수수 빠졌었는데 특히 기술주가 한 주 동안 진짜 안 좋았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한 달 동안 쌓아놓고 보면 또 뭐가 좋았다?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금융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배당이 많이 나오거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보통 통신사가 네. 배당이 좀 많습니다. 통신사 배당이 좀 나오는 편이고 유틸리티가 근데 좀 이번에는 안 좋았어요. 지난 한 달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금융, 통신,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컨슈머 사이클리니컬 요거 보시면은 네. 좀 좋겠다. 원 위크, 원 데이 둘 다 지금 소비 순환주가 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을 투자자들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뭔가 애매하다 싶을 때. 애매하다 싶을 때는 네. 배당 많이 주거나 그쵸. 그냥 경기 관련된 소비주로 그냥 가면 그쵸. 그냥 안전한데 네. 지금 사람들이 한 방에 많이 먹겠다고 기술주로 몰렸다가 썰물처럼 빠졌다가 이런 상황으로 저는 솔직히 봤죠, 보고 근데. 있거든요. 한 번 오르면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로또 심리를 조금 가라앉히시고 아까도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 분들 3배수가 2등 이건 좀 야수의 심장.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존 같은 종목이 실적 내고 7%로 오릅니다. 200달러짜리 주식이 200, 네. 7%가 오른다? 네. 와, 그런 이거는 이러면 야수의 심장이 안 될 수가 없죠. 모두가 원하는 그런 시장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2배수, 3배수가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섹터가 아쉽게도 IT 섹터는 또 아니니까 그렇죠. 요거를 ETF로 사신 분들은 사실 경기 순환주 ETF를 많이 살까 싶긴 한데 네,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아무튼 요 섹터가 잘못됐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섹터가 잘못. 테슬라 오늘 0.5% 네. 오랜만에 좀 올라주고 네. 최근에 쭉쭉 빠졌던 포드와 GM도 1%, 0.7% 이렇게 올라주고 있고요. 네. 자, 월마트와 코스트코 지금 여기는 보합권이기 때문에 사실 오후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소비 방어주기 때문에 경기 아까 이제 PMI 나온 거, 그다음에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고용 지표 엄청 영향받거든요. 네. 지금 살짝 눌려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네. 오후장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쉐브론 3%, 엑슨모빌이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게? 엑슨모빌 회장님이 말 실수를 했나요? 무슨 일인가요? 네, 아무튼 보합권이고 쉐브론만 3%인데 쉐브론은 오늘 확실히 배당금을 인상하는 그게 그런 큰가 프로그램을 봐요.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서 컸고요. 네. 약 100억 달러 수준의 캐나다에 있는 이 정유 자산과 그다음에 비용 절감 이렇게 합쳐서 100억 달러 정도를 비용을 세이브하겠다. 이런 네. 발표를 오늘 쉐브론이 내놓으면서 확실히 좀 투자자들 마음 사로잡기에는 성공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래서 미국장 한다고. 네. 그렇죠. 그럴만합니다. 네, 이럴만한데 다음 주 대선 날 돼도 이래서 미국장 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선거하면 쉬잖아요. 네. 미국은 안 쉽니다. 네. 그냥 하기 때문에 진짜 그래. 바로바로 반영. 선거를 그리고 투표를 하려면 우리처럼 주민등록증 갖고 가서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네. 애초에 그 투표소에 등록을 했어야 돼요. 네, 미리 등록을 했어야 되잖아요. 등록을 했어야 네.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네. 오늘 또 선거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네. 오늘은 우리 증시에서는 해리스 트레이드에 가까운 모양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사전 투표자 수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예. 그러면 해리스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라고 시장이 해석을 했고 해리스 트레이드로 엮이는 종목들이 이제 마리화나 관련된 뭐 이런 쪽이거든요. 예. 그쪽이 가장 가볍게 빠르게 움직이는 섹터라서 오늘 코스닥 거래량 1위 거래량 1위가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었는데 그게 우리바이오. 네, 관련주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다. 우리 시장에서도. 자, 현재까지 미국에서 6,490만 명이 사전 투표를 네.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메일 인과 얼리 인 퍼슨인데 방문이기도 하고 네. 여기 이제 우편 투표이기도 한데요. 재밌게도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관측과는 다르게 현재 사전 투표에서는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걸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확실히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은 것도 19%나 되기 때문에 있는데 이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사전 투표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전 투표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앞서잖아요. 앞서죠. 그렇죠? 미국도 비슷해요. 그래서 사전 투표가 이렇게 박빙이긴 한데 파란색이 조금 많다. 요거는 해석의 여지가 아직은 있다. 다만 수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만큼이나? 우리가 앞서서 폴리마켓 보면은 64대 30이었는데 어디 갔냐? 근데 많이 줄은 거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가 0.9%대, S&P 500도 0.7, 나스닥이 0.9% 상승, 러셀 2000도 함께 1.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아마존의 날입니다. 7% 가까이 상승 이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90분 동안 2부 같은 1부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네. 오늘 지표가 저는 굉장히 좀 찜찜합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금리 결정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오늘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오늘의 12K라는 충격적인 지금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조금 오후까지 긴장을 타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새벽 2시까지 계속 하니까요. 주말이 되더라도 함께해 주시죠. 저희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